60대의 소비는 생각보다 바쁩니다. 비교하느라, 따라가느라, 남기려 하느라, 그리고 아직도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80대가 된 어떤 어르신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젠 많이 안 필요해요. 따뜻한 이불 하나, 끓는 밥 한 공기, 그리고 병원 갈 수 있는 다리 하나면 돼요. 그 한마디에서 느껴졌습니다. 돈을 쓰는 이유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정직해진다는 것. 60대는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상상하며 소비합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관계, 좋은 기회. 그럴 수 있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80대는 다릅니다. 그 시절을 겪고 후회도 하고 내려놓은 사람들. 그들은 가지려는 소비보다 비워내는 소비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돈을 쓰는 기준이 욕망에서 생존으로, 경쟁에서 존엄으로 바뀌는 순간, 소비는 더 이상 나를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정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은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지금 당신이 60대라면 당신보다 조금 앞서 살아본 누군가의 소비 습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5가지 키워드를 통해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확장기입니다.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이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못 가졌던 것들, 이제는 가질 자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의 집은 가득 찹니다. 책장, 옷장, 냉장고, 화장대, 심지어 달력까지 하루하루 계획으로, 목표로, 체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80대의 집은 다릅니다. 더 이상 꽉 채워진 공간은 없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줄일 건 줄이고, 남은 것들로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건 단지 힘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가득 채워도 허전했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진짜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60대는 혹시 몰라서 갖고, 80대는 이제 몰라도 돼서 비웁니다. 이건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걸 버리긴 아까운데. 60대의 소비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갖추고, 준비하고, 사두고, 모아둡니다. 하지만 80대가 되면 그 물건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이제 안 써. 이걸 꺼낼 기운도 없어. 이걸 내가 아니라 자식들이 치우겠지. 필요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불필요했던 것들을 이제야 분명히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 60대의 소비를 자극합니다. 많은 6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소비는 지금의 결핍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 입지 못했던 옷, 사보지 못했던 명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지, 해주지 못한 자식 선물. 이런 보상형 소비는 심리적으로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재정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지출을 만듭니다. 80대가 되면 그 물건들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땐 왜 그렇게까지 채우려 했을까? 60대의 소비의 이유는 대개 2가지입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늙어서 불편하면 어쩌지? 그래서 보험, 건강식품, 각종 기능성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도 이만큼 살아왔어. 그래서 사람들과의 모임, SNS, 고급 브랜드 등이 소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80대가 되면 그 이유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감당할 힘이 줄고, 증명할 대상도 줄어들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80대의 소비는 무엇을 사는가보다 무엇을 줄일 것인가입니다. 80대의 소비는 달라집니다. 가전은 크기보다 무게, 음식은 맛보다 소화, 옷은 멋보다 입고 벗기 쉬움, 집은 넓이보다 안전.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줄여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60대가 채우기 위해 소비한다면 80대는 덜어내기 위해 소비합니다. 적은 양을 먹기 위해 소포장 식품을 사고, 청소가 편한 구조를 위해 정리를 하고, 덜 복잡한 삶을 위해 사람과의 거리도 조절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삶을 간소화하는 정리 소비입니다. 채우는 소비의 끝은 결국 비우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채움이 언제 나에게 부담이 될지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지금 채우고 있는 그 물건들이 결국은 언젠가 내가 떠나야 할 짐이 되지는 않을까요? 많은 80대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는 필요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썼어요. 그리고 조용히 정리합니다. 사진첩, 옷, 장식품, 자녀들 모르게 들어놓은 보험까지. 그건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을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덜어낸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가득 채운다고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내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60대의 소비는 내가 아직 할 수 있어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는 시점이 옵니다. 그걸 80대에 가서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줄여보고 덜어보고 선택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인생 후반은 훨씬 더 가볍고 지혜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떤가요? 마음은 또 어떤가요? 혹시 너무 많은 것들이 당신의 여백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둘째, 60대는 아직도 무엇이 될까를 소비합니다. 60대는 분명 노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지금이라면 뭔가 하나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늦었다고 하기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는 이제야 좀 알겠어. 이런 생각들은 분명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을 향한 소비가 현실보다 크고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60대 소비의 키워드는 도전, 보상, 회복입니다. 60대는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기이자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보상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자격증이나 기술 교육, 제2의 직업을 위한 창업 아이템, 늦은 취미 시작을 위한 장비,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한 투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이 모든 소비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 그래서 60대의 소비는 늘 무엇이 될까라는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보다 그걸 감당할 체력과 예산이 되는가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특히 60대에는 체력도 남아있고 은퇴금이나 자산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무리한 소비와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비 하나 사두면 나중에 돈 벌 수 있을 거야. 이거 배우면 70대에도 쓸모가 있겠지. 창업은 늦어도 돼.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소비가 성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막연한 상상에 대한 위안일 때 생깁니다. 막연한 가능성은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쓰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노년의 경제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소비를 통해 내 가능성을 증명하려는 심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60대는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시기입니다.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일까? 내가 이 사회에서 아직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나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소비로 번집니다. 더 나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멋진 사진이 나오는 여행,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고급 취미.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성취나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80대가 되어 돌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내가 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남은 건 물건뿐이고 통장은 가벼워졌더라.
60대의 소비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이고 80대의 소비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지킬까라는 질문입니다. 60대는 앞을 보며 소비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무리가 현실을 망가뜨릴 정도가 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망상의 소비로 바뀌게 됩니다. 체력이 감당 못하는 사업, 유지비가 큰 장비나 기계, 과도한 교육비, 주변 사람의 기대에 끌려가는 선택, 이 모든 것들은 60대에는 내 가능성을 위한 지출로 보이지만 80대에는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후회로 남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지켜내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소비는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돈을 씁니다. 하지만 진짜 정체성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지킬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8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멋진 옷보다 편한 옷이 더 중요했고, 비싼 기계보다 익숙한 손놀림이 더 쓸모 있었고, 가능성보다 평온함이 더 간절했다는 것을. 그래서 60대에는 소비 전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걸까? 이걸로 내가 행복해질까? 아니면 피곤해질까? 이건 나를 지키는 소비인가? 나를 소모하는 소비인가? 이제는 무엇이 될까 보다 어떻게 남을까를 생각할 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능성의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너무 오래 사로잡히면 정작 지금의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60대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더 단단한 나로 남을 기회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돈은 되는 소비입니까? 아니면 남는 소비입니까? 셋째, 그때 그 시절 이제는 떠나보냅니다. 그 시절이 좋았지. 그때 참 재밌었는데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60대가 되면 과거가 유난히 자주 떠오릅니다. 젊은 날, 아이들 어릴 적, 일하던 시절,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런 그때 그 시절을 지금의 소비로 불러오려 합니다. 옛 노래가 담긴 CD를 사고, 오래된 스타일의 옷을 사입고, 친구와 추억의 장소를 다시 찾고, 당시 쓰던 제품을 구입하거나 복각품을 모읍니다. 그건 단순한 취향의 소비가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땐 내가 나 같았지. 과거는 나의 중심이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의 나는 늙었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고 주변은 점점 조용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향합니다. 그 시절엔 몸이 가벼웠고 친구가 곁에 있었고 자식들이 말을 걸었고 나도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다시는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물건을 통해 그 시절을 붙잡으려 합니다. 옛 음악을 듣고, 옛 사진을 보며, 옛 스타일을 흉내내고, 옛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과도한 소비와 연결될 때입니다. 추억을 소비하는 사람과 추억에 갇힌 사람은 다릅니다. 60대의 소비 중 많은 부분은 추억과 연결됩니다. 오래된 카메라를 다시 구입하고 옛날 잡지, 앨범, LP를 모으고 그 시절처럼 입고 먹고 꾸밉니다. 이건 자칫하면 지금의 나를 놓치게 만듭니다. 과거는 그리워야 할 대상이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을 포기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순간 삶의 중심은 과거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지금의 나는 구경꾼이 되어버립니다. 8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그때는 과거를 붙잡느라 지금을 놓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었는데 그땐 안 보였어요. 과거의 물건은 남지만 과거의 감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억을 소비해도 그때 그 감정, 그 분위기, 그 온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옛 사진을 꺼내봐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장소를 가도 그 감정은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그걸 소비로 되살리려 하면 결국 남는 건 물건이고 다시 느끼지 못한 채 실망한 감정뿐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물건들은 짐이 되고 공간을 차지하고 정리하기 어려운 감정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 조용히 그 물건들을 하나둘 떠나보냅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아요. 사진은 기억 속에 있고 마음속엔 다 남아 있으니까요. 추억은 간직하되 지금의 나를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시절은 삶의 일부입니다. 소중한 부분이지만 그 시절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몸, 지금의 내 환경, 지금의 내 감정, 이 모든 것이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를 소비로 반복하려 하면 지금의 나는 계속 과거에 비교당하고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때는 멋졌지만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80대는 말합니다. 이젠 보내줄 시간이죠. 정리하는 80대의 집에는 사진 몇 장과 손때 묻은 물건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내가 아니라 자식들이 이 물건을 다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가슴에 있고 이젠 그걸 붙들 이유는 없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이자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과거는 그립되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시절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만의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는 간직하고 지금은 꾸려나가고 미래는 가볍게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노년기의 가장 멋진 소비 습관입니다. 당신의 집엔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그때의 물건들이 있나요? 그 물건들 안에 지금의 나를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이젠 그 시절을 조용히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넷째, 80대는 선택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단순화합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릴 땐 신나고 젊을 땐 빠르며 중년엔 전략적으로 하지만 80대쯤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젠 그냥 단순한 게 좋아요. 맛집을 고르는데 30분, 물건 하나 고르기까지 리뷰 수십 개. 그렇게 시간을 쓰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80대의 소비는 이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비입니다. 즉, 선택을 줄이기 위한 소비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은 스트레스입니다. 노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권이 많은 게 좋은 거지. 비교하고 따져보고 나한테 맞는 걸 사야지. 하지만 80대가 되면 그 선택이 피로로 느껴집니다. 한눈에 보기 어려운 스마트폰 화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잡한 리모컨, 메뉴가 너무 많은 식당, 옵션이 수십 가지인 제품, 이 모든 게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력감을 줍니다. 그래서 점점 단순한 것, 익숙한 것, 반복되는 것으로 소비가 줄어듭니다. 80대는 결정하기 쉬운 구조를 소비로 만듭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런 방식으로 소비가 바뀝니다. 항상 같은 브랜드만 씁니다. 익숙함이 제일. 정기 배송을 선호합니다. 매번 고르기 싫어서. 메뉴는 늘 먹던 걸 고릅니다. 새로 고르기 피곤해서. 옷도 편한 거 몇 벌만 돌려 입습니다. 스타일보다 입기 쉬운 게 우선. 즉, 소비를 통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한 지혜입니다. 60대는 다양함 속에서 기회를 찾고 80대는 단순함 속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60대는 여전히 다양성을 즐깁니다. 다양한 식당, 새로운 앱, 여행지, 스타일. 그래서 물건도 늘어납니다. 각종 건강식품, 다양한 용도의 옷, 취미마다 다른 장비들. 하지만 80대는 달라집니다. 단 하나라도 확실한 게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음식은 위에 덜 부담 가는 걸로, 옷은 입고 벗기 쉬운 걸로, 전자기기는 버튼이 적은 걸로. 더 이상 비교하고 따질 체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고르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단순한 소비는 불편함을 줄이는 소비입니다.
80대의 소비는 기능이 아닌 감각 중심입니다. 읽기 쉬운 큰 글씨, 쉽게 누를 수 있는 버튼, 가볍게 들 수 있는 물건, 복잡하지 않은 구조. 이제는 좋은 제품이 아니라 편한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가 제품도 최신 기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것, 생각 안 해도 되는 것, 그게 진짜 필요한 물건이 됩니다. 선택을 줄이는 건 삶의 피로를 줄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에너지 중 상당수는 선택에 들어갑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살까? 어디로 갈까? 80대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줄입니다. 아침은 늘 같은 메뉴, 외출 옷은 새 벌만, 약은 약통에 요일별로 정리, 마트 대신 정기 배송. 이런 단순화는 삶을 더 쉽게 만들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결정을 줄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80대가 소비 자체를 줄인다기보다 고민하는 과정을 줄이는 소비를 한다는 점입니다. 더는 물건을 고르기 위해 인터넷에 매달리지 않고, 더는 세 개 중에 뭘 살지 고민하지 않으며, 더는 실패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포기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고도의 단순화 작업입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진짜 자유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땐 선택이 곧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진짜 자유가 됩니다. 80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소비를 통해 선택을 줄이고 삶을 가볍게 정리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지금 당신은 하루에 몇 번씩 뭘 고를까를 고민하고 있나요? 혹시 그 시간과 에너지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줄여야 할 때입니다. 결정이 아닌 삶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다섯째, 80대의 소비는 나눔이 됩니다. 60대의 소비는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 많습니다. 삶의 마지막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여행,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취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80대가 되면 소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걸 내가 더 쓰기보단 누군가에게 넘기는 게 낫겠지 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은근히 깊게 다가옵니다. 80대의 소비는 결국 나눔이라는 단어에 닿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것이 점점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걸 압니다. 80대쯤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딸한테 줘야지. 그건 손자가 더 잘 쓸 거야. 이건 이제 내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건 단지 물건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삶의 흔적과 의미를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60대에는 자산을 불리려고 했다면 80대에는 자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0대에는 물건을 모았다면 80대에는 그 물건의 주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소비도 바뀝니다. 이젠 나 혼자 잘 쓰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고 넘겨주기 위한 소비가 시작됩니다. 정리는 준비이고 나눔은 배려입니다. 80대는 서서히 삶의 마지막 정거장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겨질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식이 정리하기 쉬우려면, 손주가 기억할 만한 걸 남기려면, 주변 사람에게 민폐 안 주려면, 이런 고민들이 물건 하나, 서류 하나, 보험 하나의 소비 습관을 바꿉니다. 정리하기 쉽게 서랍을 다시 나누고, 간단한 물건 위주로 바꾸고, 정기 배송은 끊고, 자산은 한 통장으로 정리합니다. 소비가 곧 나눔과 배려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걸 지키는 것보다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고민이 됩니다. 6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살 거야. 이건 절대 못 줘. 이거 하나쯤은 내 욕심이잖아. 하지만 8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나중에 애들한테 어떻게 넘겨줘야 할까? 이 물건은 내가 안 쓰면 누구 줄까? 남겨봐야 싸움만 될 텐데 미리 정리해야겠다. 이건 미련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삶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80대의 소비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넘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녀 명의로 정리하는 부동산, 손주를 위한 보험, 사후 정리를 위한 상조 서비스, 혹은 사회를 위한 기부나 기증. 이 모든 소비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선택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뭘 갖느냐보다 내가 뭘 정리해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그게 다 짐이 되잖아요. 그 말에서 노년의 소비 철학이 느껴집니다.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입니다. 나눔은 기부금이나 재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게는 안 입는 옷을 이웃에게 주는 일, 자식에게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내가 쓴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일, 주변 노인과 함께 쓰는 식사 한 끼. 이 모든 것이 80대가 할 수 있는 진짜 소비의 형태입니다. 내게서 무언가가 나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 따뜻한 연결과 가치를 담는 소비. 그것이야말로 가장 늦게 도달하는 소비의 목적지이자 노년기에만 가능한 지혜입니다. 나눔은 소유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연장선입니다. 사람은 죽고 물건도 사라지지만 무언가를 나눈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80대에 이르면 그걸 압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나누지 않으면 남지 않더라. 물건이 아니라 기억과 마음을 남기고 싶더라. 그래서 점점 더 물건은 줄고 삶은 가벼워지며 소비는 조용히 마무리의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소비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뭘 얻을까를 고민하며 소비합니다. 하지만 80대는 내가 뭘 남길까를 고민하며 소비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삶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채우는 일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돈, 그 소비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남길 것을 고민하는 소비,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60대는 여전히 비교하고 조금 더 나아지고 싶고 조금 더 채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80대는 다릅니다. 비교보다 본질을 보고 채움보다 비움을 배우고 가짐보다 나눔을 선택합니다. 소비는 나이를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삶의 중심을 나 자신으로 다시 돌려놓는 지혜가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소비도 과거의 미련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통해 당신만의 소비 철학을 다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길에선 이처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노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